자, 이제 2027 수능특강 확률과 통계 조건보험률 레벨 3가 옵니다. 레벨 3는 이제 2번 문제 빼고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함수의 결정이에요. 1, 2, 3, 4, 5에서 1, 2, 3, 4라고 하는 함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여기서 문제가 그러면 안 되지. 선택한 함수가 이걸 만족시킬 때, 자, 표본 공간이 축소가 된 느낌이에요. 그 결과가 일부 공개되어 있고, 조건보험률입니다. 이놈을 만족하는 놈을 분모에다 깔고, 그 와중에 분자에 올릴 놈은 이걸 만족하는 와중에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는 게 몇 개나 껴있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전형적인 조건보험률은 밑에 분모를 구해놓고 그 중에 어떤 일부를 통째로 올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찔끔찔끔 올리는 문제들 매우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 했잖아. 전형적인 그 문제예요. 자, 문제에서 보니까 이렇게 x가 있고요. 여기 y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1, 2, 3, 4, 5가 되어 있고 여기는 1, 2, 3, 4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F1이 항상 요 괄호 안에 들어있으니까 요 F1이 분류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F1이 분류 기준으로 작동해야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일단 F1이 1일 때, 자, 그 다음에 F1이 2일 때, 그 다음에 F1이 3일 때, F1이 4일 때 이렇게 가볼 건데, 이런 문제의 특징이 이제 하다 보면 뭔가 상황이 비슷하거나 똑같은 상황이 나오면 계산 안 하고도 요거는 요게 되겠지라고 유추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예요. 자, F1은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요거 2, 3, 4, 5만 결정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런데 잘 봐. 전체 분모에 가야 될 놈하고 분자에 가야 될 놈을 갖다가 따로따로 한번 추적을 해보는데, 자, 분모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거를 갖다가 다 더해서 분모에다 깔고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분자를 요놈,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는 걸 해당 사항이 있는 걸 이렇게 벌써 위에다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분모는 먼저 F1이 1을 여기다 투입을 시켜봅니다. 여기다 투입을 시켜봐요. 그랬더니만 F1이 되고요. 이거 F1이 돼. 뭐야? 이거는 그냥 당연하네요.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면 F1이 1이 되기만 하면 이 분모에 들어갈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킨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모든 함수의 개수가 분모에 가야 될 놈이다. 그러면 F1이 1로 봤어요. 그러면 F2, 3, 4, 5가 갈 수 있는 데가 2도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3도 4군데, 4도 4군데, 5도 4군데니까 4의 4제곱이 나옵니다. 분모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분자에 올라갈 놈은 이거를 만족하면서, 즉 이걸 만족하면서 분자는 뭡니까?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인 놈이 이 안에 몇 개 끼있느냐 그러잖아요. 치역의 원소 개수가 3개. 자, 그러면 일단 얘는 이미 치역으로 선택을 받았어요. 그럼 요 3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2개가 더 선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 구하는 중입니다. 3시 2를 딱 해서 너하고 너가 딱 선택을 받았다 치면 이제 결국은 2, 3, 4, 5를 여기다 화살표를 쏠 수 있는 게 3군데인데 그걸 쏘면서 2하고 3은 최소한 한 번씩은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치역이 3개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요 3시 2에 가로 열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2가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3도 3군데, 4도 3군데, 5도 3군데니까 3의 4제곱인데 거기서 이제 뭘 빼주냐면 여기 위에 잠깐 써볼게요. 2가 화살표를 못 받거나 아니면 3이 화살표를 못 받는 경우, 이 경우만 빼주면 될 거 아닙니까? 2가 못 받거나 3이 못 받는 경우 포함 배제에 올리죠. 자, 그럼 이 경우는 2가 못 받는 경우 더하기 3이 못 받는 경우에서 빼기하기를 둘 다 못 받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이거잖아. 다음부터 설명 안 한다. 바로 간다. 요거는 2가 못 받고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가봅니다. 바로 열고요. 자, 2가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1하고 3으로만 쏜다는 거니까 2부터 5까지가 전부 2가지씩이에요. 2의 4제곱 나오죠. 자,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잖아요. 3이 못 받는다 해도 가지수가 얘랑 같을 거니까 똑같은 거 2번 더하지 말고 곱하기 2 합시다. 자, 빼기하기를 이제 이거 둘 다 못 받으면 그냥 뭔 말이에요. 이건 1한테로 몰빵해야 된다. 한 가지밖에 없죠. 1한테만 다 써야 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건 81가지에서 요거는 얼마야? 32에서 1 빼면 30을 빼면 다시요. 32에서 31을 빼면
50이 나오는 거죠. 50이. 자, 50까지니까 여기까지 딱 곱하면 요거는 150까지가 된다는 걸 발견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분모와 분자에 올라가려고 구한 거야. 자, 이제 요거가 봅니다. 요거 그림은 재활용할게. 계속 그리기가 뭐하다. 이번에는 F1이 2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F1이 만약에 2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2를 딱 투입시키면 F2는 F1과 같은 값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F2도 2다. 이 말이죠. 아, 그러면 F1이 2일 때는 F2도 같은 값으로 결정이 돼버린다. 이거니까, 자, 여기 밑에다 쓸게. 이렇게 되니까, 자, 분모의 가일러는 F1이 만약에 2로 갔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2로 가면, F2도 2로 가니까, 요거 두 개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3하고 4하고 5만 결정하면 되니까, 3이 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4도 4군데, 5도 4군데니까, 전체 요거 분모는 4의 3제곱이 나오죠. 자, 이제 분자는 이걸 만족하는 와중에 분자에 올라가려면 치역이 3개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치역이. 그럼 먼저 요 3개 중에서 추가적으로 2개를 골라주고 똑같죠? 자, 그 두 개가 만약에 자, 요건 2로 갔으니까 너하고 너였다면 저놈한테 화살표를 쏘되 최소한 1하고 3은 한 번씩은 받아줘야 되니까 요번에도 가봅니다. 3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4도 3군데, 5도 3군데니까 27까지 3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죠. 거기에서 이제 뭘 빼느냐면 1 또는 3이 못 받는 경우니까 요거죠. 1이 못 받는 경우 혹은 3이 못 받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했던 거 똑같이 갑니다. 자, 만약에 1이 못 받는다면 3하고 4하고 5가 2하고 3으로만 두 가지 써야 돼. 2의 3제곱이죠. 자, 3이 못 받는 경우 얘랑 똑같을 거니까 똑같은 수 두 번 더하지 말고 곱하기 2 합시다. 빼기. 이 둘 다 못 받으면, 이거 둘 다 못 받으면 결국 3, 4, 5도 2한테로만 몰빵해야 돼. 한 가지죠. 자, 이렇게 된다. 그럼 요거는 27이고요. 자, 요거는 보니까 16에서 일단 15, 15를 빼면 12가 됩니다. 12에다가 3을 곱하면 36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이 났다라는 걸 발견하면 돼요. 끝이 난 이유가 이 밑으로는 얘랑 양상이 똑같아져요. F1이 3이면 결국 여기다가 3 넣잖아요. 그러면 F3이 다시 또 얘랑 똑같은 3이 돼요. 요거랑 양상이 똑같잖아요. F1이 3이면 F4도 마찬가지로 4가 됩니다. 양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똑같습니다. 요건 4의 3제곱, 여기도 4의 3제곱. 여기는 36개, 36개가 나오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보면 분모. 이거를 만족시키는 전체 함수의 개수는 자, 분모 요거 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4의 4제곱에다가 4의 3제곱을 3번 딱 더하면 되고, 분자는 이놈 중에서는 이만큼이, 이놈 중에서는 이만큼이, 이놈 중에서는 이만큼이, 이놈 중에서는 이만큼이 위에 올라갈 놈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150에다가 자, 이거는 36 3번 곱하면 되죠. 자, 요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뭐 4의 3제곱을 묶어냈다 치면요. 그러면 4 더하기 3 7이 될 것이고, 이렇게 분모. 요거는 150에다가 요거는 3, 3, 5, 9, 3, 6, 108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258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이 끄트머리 두 자리 보니까 4의 개수도 아니네. 그럼 요거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놓고 결국은 2로 약분하면 되겠네. 2로. 그러면 2로 약분하면 이건 얼마예요? 32 곱하기 7분의 2로 약분하면 2는 27, 24, 2, 98, 179니까 7, 14 이걸로 놓고 7, 3은 224분의 170, 100, 2는 27, 24 잠깐만 2, 24 멍청아 2, 24, 58, 129 2번이 정답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224분의 129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네. 2분 자, 이 상수가 안 돼. 똥충이 같은 거.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2번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여기서 질끔, 여기서 질끔, 여기서 질끔, 여기서 질끔 위로 올리는 요런 문제. 절대로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된다. 분모 더한 거 중에서 통째로 뭔가가 올라가는 문제만 출제된다. 잘못된 생각이야. 자, 이제 2번 문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2번 문제 좀 까다로워. 자, 여기는 지금 이거는 지금 흰색 바탕에 앞면과 그 다음에 회색 바탕에 뒷면이 같은 숫자가 하나씩만 적혀있는 카드가 있는데, 자, 1이 적혀있는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자, 요거는 앞면이 보이도록 요렇게 이제 모여있대요. 지금 현재 최초 상황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따라서 다음 시행을 하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배수에 적힌 카드는 모두 뒤집는다. 뒤집으면 원래 상황과 반대 상황이 되잖아. 그럼 만약에 1이 나왔다 그러면 이 6개가 몽땅 뒤집힌다. 왜? 1에 다 배수잖아요. 싹 다 1의 배수잖아. 그럼 1이 나오면 여기 있는 상황이 그냥 다 바뀌니까 결국 그 말을 잘 해석해봐. 뭔 상황이야? 지금 현재 상황과 완벽하게 올 체인지 되는 거야. 뒷면은 앞면 되고, 앞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봐봐. 뒷면이 하나고 앞면이 5개잖아. 그러면 1이 만약에 나와버리면 이게 싹 뒤집히니까 5,1이 되어버린단 거야. 얘가 옳은 걸 뭐라고 할까? 그냥 올 체인지, 올 상황 체인지라고 할게. 요거는 앞뒤 상황이죠. 자, 뒷면이 하나고 앞면이 5번 있었는데, 만약에 1이라는 눈이 나오면 앞면 횟수와 뒷면 횟수가 완벽하게 바뀐다.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가 나왔다. 2가 나오면 여기서 2의 배수는 2, 4, 6이니까 2의 배수 2하고 4하고 6의 상황 바뀌고, 개수로는 3개입니다. 그지? 자, 만약에 3이 나오면 3, 6이 3의 배수니까 요 상황이 바뀌니까 2개가 상황이 바뀌고, 그지?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면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는 그냥 4, 5, 6밖에 없으니까 요 상황 있잖아. 한 개씩이죠. 한 개씩의 상황이 바뀐다는 거야. 지금 요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런 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자, 다시 1이 나오면 정확하게 앞면 뒷면 개수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자, 2가 나오면 2, 4, 6, 2의 배수만 말 그대로 상황이 바뀌니까 앞면에 있으면 뒷면으로, 뒷면에 있으면 앞면으로. 자, 3 나오면 3, 6만, 4, 5, 6은 각각 자기 자신 한 개씩만. 곱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핵심이 있잖아요. 2번이 딱 나오면 그냥 변화 없다 해. 어떤 숫자가 2번이 딱 나오면요, 그냥 변화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봐요. 1이 한 번 나오고 2번 나와버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1이 한 번 나옴으로써 변화됐던 게 한 번 더 나오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 이야기.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2번이 딱 등장하잖아요. 예? 그러면 2번이 딱 등장하는 순간 그냥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그 숫자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야. 그럼 3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숫자가 3번 나오면. 2번 나오면 그냥 없던 일이 되고, 그냥 한 번 나온 거가 똑같은 효과인 거죠. 뭐? 어떤 숫자가 3번이 딱 나오면 2번은 그냥 원상복귀 되는 거니까 그 숫자 한 번 나온 거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되겠지? 요런 상황을 문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요런 상황인데, 문제에서 3번 반복한 후 앞면이 보이는 카드 개수가 4개일 때를 분모에다 깔고, 뭐라고? 앞면이 4개일 때를 분모에 깔고 2의 눈이 적어도 그 와중에 전체 중에서 2의 눈이 최소한 한 번 나온 가지수가 몇 가지냐 이거 찾으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앞면이 4번 나와야 된다 했는데, 자, 앞면 4번 나와야 된다. 이게 우리의 관심 대상인데, 뒷면이 만약에 4번 된다라면 이 상황에서도 앞면 4번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죠. 만약에 3번 직전에 3번 전에 뒷면이 4번 나오면 반드시 1이라는 게 등장하면 돼요. 마지막 한 번은 1이 등장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하면 봐봐. 3번 전에 뒷면이 4번 나오면 앞면 뒷면 입장에서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잠깐만.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상황에서 1이 딱 등장을 해버리면 이거 두 개 정확하게 체인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앞면 4번으로 끝날 수 있다 이거죠. 즉 여기 지금 써놓은 이런 상황들 있지. 앞면 4번을 만들거나 뒷면 4번을 만들면 가능한데, 앞면 4번이 가능한데 단 뒷면 4번을 만들 때는 반드시 3번 끝나기 전에 한 번은 1이 등장을 해줘야 된다 그 이야기야. 알지? 2번 만에 일단 뒷면만 4번 만들 수 있으면 마지막 한 번은 1이 장식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앞면이 4번으로 끝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다 이거야. 파악이 되고 이제 이걸 풀어보는데, 자 이제 뒤에 해설지나 이런 거는 같은 숫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로 분류를 했어요. 같은 숫자가 3번 나오느냐, 같은 숫자가 2번 나오느냐, 그건 따로따로 노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보고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다른 방식을 써봅니다. 그냥 노가다 한번 띄워봅니다. 왜? 이걸 딱 읽자마자 똑같은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떠오를 수 없는 생각이에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주장할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걸 읽자마자 똑같은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로 분류하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그 촉박한 시간에 떠오를 수 있는 생각인가? 몰라요. 나는 잘 안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분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생각이 안 났을 때 분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용을 하되 이 숫자가 있는데 항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이제 어떤 숫자가 등장할지로 당연히 분류를 해야 되는데, 여기 어떤 숫자가 등장하고 여기 어떤 숫자가 등장하고 여기 어떤 숫자가 등장할 건데, 여기 이제 대소 관계를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고요. 반드시 분류 기준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숫자가 등장한다라고 보고 분류합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걸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제한을 안 걸어놓으면 이 밑에 이미 직전에서 따졌던 분류를 다시 따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돼. 자, 뭐라고?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 같거나 커지는 숫자만 등장한다. 이런 제한을 걸어놓고 분류에 들어가란 말이야. 이런 분류를 안 해놓고 막 쓰잖아.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아까 이미 했던 거를 밑에 또 카운팅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중복이 막 벌어져. 아시겠지? 그래서 그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제한 효과를 일단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들끼리 이제 자리 바꾸는 거는 나열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돼요. 나열을 통해서.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해볼 건데, 뒤로 가면 갈수록 같거나 큰 숫자가 등장한다. 이런 제한을 걸어놓고 분류를 들어가자 이거예요. 아시겠지?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1 한번 가보자 이거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같거나 커지는 것만 인정한다는 거 명심해. 자, 1이 만약에 3번 나왔다 치면 어차피 여기 뭐거나 1이 2번 나오면 변화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1이 이거는 상수에 되고 한 번 나온 거랑 같은데 한 번. 그럼 1이 한 번 나오면 지금 이게 뒷면 개수가 1개고 앞면 개수가 5개였으면 1이 나오면 이게 1, 5 이렇게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일단 탈락이에요. 그럼 자, 1이 2번 나왔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요. 1 한 번 나오고 다시 1 나오면 원상복귀 그냥 이대로 돼요. 그럼 지금 현재 앞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앞면이 하나 줄어들면 앞면 4번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가 딱 마지막으로 선택됐을 때 앞면이 뒷면으로 한 개만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요거 3개가 올 수 있다는 거 느껴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4하고 5하고 6이다 이거예요. 자, 이제 1이 2번 나오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1이 한 번 나오는 거 끝나. 이제 가면 되는데 요 뒤쪽으로는 무조건 1보다 큰 숫자가 와야 되겠죠. 이제 1이 2번 나올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럼 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색칠하는 게 앞면이라고 볼게. 지금 현재 뒷면이 앞면 되고 요게 이게 뒷면이 돼버립니다. 자, 헷갈리니까 색칠하는 게 앞면이라고 할게. 색칠하는 게. 자, 뒷면은 앞면 되고 요거는 뒷면이 돼버린 거예요. 되겠지? 아, 이게 색칠 헷갈리나? 그냥 이렇게 할게. 동그라미가 앞면으로 할게. 자, 이게 지금 1이 나와버리면 뒷면 앞면 개수가 완벽하게 뒤바뀌니까 얘가 앞면 되고 이게 이제 뒷면이 됐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이제 만약에 여기서 1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2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2가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2, 4, 6 이렇게. 자, 1, 2가 나왔다. 그럼 저렇게 되면 일단은 벌써 앞면 개수가 4개인데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앞면 개수하고 뒷면 개수가 바뀔 수 없어야 되잖아. 앞면 개수가 여전히 4개로 추가되잖아. 그럼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뭐? 앞면 하나, 뒷면 하나 나오면 그게 뒤집으면서 쌤쌤이 된다 했잖아. 아, 그러니까 3이 나오면 되네. 3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이렇게 되고 너는 이렇게 될 거니까 여전히 앞면 개수, 뒷면 개수가 안 바뀌니까 4개가 유지가 될 수 있죠. 자, 요번에 1, 2 나왔을 때, 자, 그 다음 다시 원상태로 다 들어가서 1이 하나 나왔다. 그럼 다시 뒷면은 앞면 되고 이거는 뒷면이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1, 2 해봤고 그 다음에 1, 3이 만약에 나왔다.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한다. 요 조건 단지시킬까. 자, 3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앞면이 벌써 3개니까 앞면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가 되면 되는데 영향을 하나만 끼치는 게 요거죠, 요거. 그러면 4하고 5 이런 게 나오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4가 나와도 이게 이렇게 되고 5가 나와도 이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가능하네. 자, 1, 3. 그리고 자, 이제 만약에 1이 하나 나왔을 때 결국 이제 여기서 4가 나올 때랑 5가 나올 때랑 6이 나올 때는 불가능하다고 발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이 이 스타트로 따지는 거 끝났어요. 자, 이제 가봅니다. 2가 만약에 3개 딱 나왔다. 천천히 가면 돼. 가다 보면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천천히 가세요. 이 3개 나오면 이 2개는 상수에 하나 나온 거랑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뒷면이고 여기가 앞면인데 2가 만약에 하나 나오면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될 거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3개는 안 돼. 그러면 자, 만약에 2가 2개 나왔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요대로 여기 뒷면이고요. 앞면입니다. 이렇게 2가 2번 나오면 그냥 상수에 대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마지막 한 번으로 앞면 개수를 하나만 줄이면 되잖아. 그럼 또 요거 더 올려. 한 개짜리 영향 끼치는 거. 4, 5, 6 이런 거 나오면 되잖아. 자, 2가 2개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2가 하나 나온 걸로 가봅시다. 2가 하나 나온 걸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뒷면, 앞면인데 2가 하나가 나와버렸어. 자, 그러면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돼 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3이 나왔다. 그러면 3이 딱 나오는 순간 요거 요렇게 되고 요거 요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딱 나와서 앞면 2개를 갖다가 딱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럼 3 나오면 안 되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자, 요게 뒷면이고 앞면인 상황에서 2가 하나 나왔어. 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4가 나왔어. 자, 4가 나오면 요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아니지, 4가 나오면 이게 아니지. 죄송. 자, 다시 요거 지금 뒷면이고 앞면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2가 나왔어. 그러면 이 개수 이렇게 됐을 거고, 이제 이렇게 됐을 거고. 자, 4가 나왔어. 그럼 4만 이렇게 돼. 그럼 눈치챘다. 앞면 하나를 마지막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거는 6이죠. 6이 반드시 나오는 거죠. 6. 이때는 2, 4, 6이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차분하게 이 상태에서 요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2 말고 2가 나왔다 치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서 만약에 5가 나와버리면 그 뒤로 5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등장했을 때, 그지? 등장했을 때 다시 여기 5가 나왔다. 그럼 여기는 5 또는 6이 나올 수 있어. 자, 5가 만약에 나와버리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때 5 또는 6이 나와도 안 된다는 걸 발견해. 그럼 2가 하나 나왔을 때는 이거 끝이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자, 이제 3으로 가봅니다. 3으로. 자, 3 가보면 3, 3, 3이 과연 되는가? 3 3번 나오면 그냥 3 한 번 나온 거랑 같잖아. 지금 현재 이게 뒷면이고 요렇게인데 3
3이 한 번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의 갖고는 사실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 자,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쉬운 게 받아. 결국은 3 뒤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4 또는 5 또는 6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가지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요 제한 조건에 맞춰서 가면. 절대로 못할 행동이 아니야.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어떠한 분류든지 간에 요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연습해 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획기적인 아이디가 팍 못 떠오르면 못 푸는 그런 문제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걸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 자, 이게 3, 3 두 번 나오면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진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가 4 또는 5 또는 6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잘 봐. 이 상태면 마지막 한 번으로 지금 현재 뒷면 아래 앞면이 5개니까 앞면 한 번만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눈치챘죠? 눈치챘죠? 여기 그냥 4 또는 5 또는 6 오면 된다는 거. 앞면 하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인데 3이 한 번 나오는 경우 3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자 보세요. 요 상태에서 3이 한 번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3, 6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뒤쪽에 나올 수 있는 숫자가 4나 5나 6인데 여기서 3이 한 번 나오면 4가 나오든 4, 5, 뭐 4, 4, 4, 5, 5, 5, 5, 6 해봤자 3 한 번 갖고 뒤에 있는 3보다 큰 숫자 동원해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바로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다시 여기 3 한 번 나오면 4, 4 이거는 어차피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3 한 번 나온 거랑 똑같잖아. 안 돼 지금. 자, 3이 한 번 나오면 이런 상태인데 안 돼. 그럼 3, 4, 5다? 그러면 결국은 4 하고 5 요게 4가 선택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5가 선택되면 다시 이렇게 될 거니까 안 돼. 그 다음에 3, 5, 5 3 한 번 나온 거랑 같으니까 안 돼. 알겠어? 3, 5, 6 안 되고 3, 6, 6도 안 돼요. 그래서 3 한 번 나온 거는 없어요. 자, 이제 4가 봅니다. 4 X고 이렇게인데 4가 3번 나온다. 이거는요 4 두 번은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4 한 번 나오면 이거 됩니다. 돼요. 4 3번 돼요. 자, 이제 4가 두 번 나오면 당연히 4가 두 번 나오면 그냥 원 상태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만 줄이면 되니까 이때는 5하고 6이 되겠죠.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합니다. 5하고 6이 될 거예요. 4가 두 번 나오면 끝났고 4가 한 번 나오는 경우 자, 4가 만약에 한 번 나오면 이렇게 된 상태니까 벌써 앞면이 4개 아니야? 벌써 앞면에 4개야. 그럼 나머지 두 번은 아무 효과가 없으면 되잖아. 쌤쌤이 되면 되잖아. 그런데 이 뒤에 올 수 있는 건 무조건 4보다 큰 숫자만 올 수 있어. 그럼 5, 5, 5가 4, 6, 6 오면 된다는 거. 요거 발견하면 되죠. 요거는 아무 효과도 없으니까 4 나오면 벌써 이미 만족됐잖아. 나머지 두 번은 쌤쌤이 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4 한 번 쓰는 거 끝났습니다. 이제 5 3번. 5 3번 아까 444에서 바뀌었지만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 결국은 5 두 번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5 한 번과 같잖아요. 자, 되잖아요. 자, 5 두 번 하면 그냥 원 상태랑 마찬가지냐 지금. 이 상태인데 된다. 6 한 번 나오면 되잖아. 6. 자, 5, 6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6, 6, 6 5도 되겠죠. 잠깐만. 여기서 5 한 번을 놓쳤네. 자, 5 한 번도 되죠. 5 두 번 끝났으니까 5 한 번. 5 한 번은 6, 6 되겠죠. 이건 아무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그지? 여기서 5 한 번이 나오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미 만족했죠? 그럼 6 두 번 나오면 아무 영향을 못 끼치죠. 요거 대결권 마지막에 6, 6, 6만 있죠. 끝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했던 분류의 전부인 거예요. 자, 뒤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크거나 같은 것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숫자가 두 번 나오면 아무 변화가 없고 똑같은 숫자가 3번 나오면 그냥 한 번 나온 것 같다. 이런 걸 갖다가 잘 인지해서 머릿속을 잘 정리해 나가면서 찾아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제 가지수 한번 써보면 1, 1, 4를 요 밑에다가 이제 나열해야 돼요. 나열하는 방법은 요거는 3가지고 요것도 3가지고 3가지 나오겠죠.
요거는 1, 2, 3을 요 밑에다 나열하는 방법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자, 요것도 6가지, 6가지. 요거 12가지가 되겠죠?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요건 똑같은 수가 2개 있으니까 3가지, 3가지, 3가지. 그냥 9가지라고 쓰겠습니다. 요거는 다시 3팩토리얼 6가지가 되겠죠. 자, 요거는 3가지, 3가지, 3가지. 이거 그냥 9가지. 요거는 1가지가 되죠. 요거는 3가지, 3가지니까 6가지라고 쓰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3가지, 요것도 3가지, 6가지라고 쓰고. 자, 요거는 1가지, 1가지. 요거는 3가지. 3가지, 1가지. 자,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요게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쓴 게 요거예요. 자, 그럼 이제 차분하게 계산해보자. 요거는 9고, 6. 맞죠? 15에다가 여기까지 27에다가 요만큼이 보니까 15, 27이고, 요거는 96, 9 하게 되면 18에다가 24 이렇게 될 거고, 요거 24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7이고 7이죠. 7, 7, 7 21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을 하는 게 요게 분모에 들어갈 거니까 27에다가 요거 두 개 더하면 45인가요? 자, 이렇게 하면 72가지가 분모에 들어갈 전체 경우의 수고. 자, 분자는 이 중에서 2가 적어도 하나 나오고 2가 들어가 있는 거 동그라미 치면 되지 뭐.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2가 들어가 있는 거 요거죠. 나머지 2가 없죠? 여기 2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고 2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15에다가 이건 얼마? 21 이렇게 되네. 자, 3, 7이 21이고 3, 2, 6, 3, 4, 12 24분의 7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자, 요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느라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결국은 이걸 딱 보자마자 똑같은 수를 몇 번 쓰는지로 분류한다. 이게 뒤에 해설지 풀인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 방법을 눈치채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있었겠지만 시험장에서 긴장하는 와중에 그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생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는 이런 제한 조건을 걸어놓는 이유가 자, 이걸 안 걸어놓고 네 멋대로 하다 보면 여기서 이미 쉬었던 걸 밑에 또 쉬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고 요걸 갖다가 이렇게 다 찾아낸 다음에 나중에 이것들끼리 자리 바뀌는 경우는 요걸 나열하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 생각 자, 요 관찰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관찰이. 똑같은 거 2번 나오면 그냥 아무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거 3번 나오면 그냥 2번은 상쇄되고 1번 딱 일어난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이런 거요. 자, 아까 이런 것도 봐봐. 이미 4가 딱 선택되면 이미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번은 상쇄되는 일이 벌어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요 생각에서 딱 드는 거야. 그래서 4가 딱 나와버리면 이미 만족돼 버렸어. 그러면 나머지는 5, 5, 6, 6 똑같은 숫자 2번 연속하면 되겠구나. 요 생각이 바로 2번 똑같은 거 나오면 아무 영향이 없다. 여기에서 올 수 있는 빠른 생각이 되는 거야. 되시겠지? 자, 저런 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요거를 최단 시간에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요 2번 문제는 좀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요걸 잘 연습을 해두시고 뒤에 있는 해설지처럼 같은 숫자가 몇 번 반복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해설지 참조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수직선에 원점 P가 있는데 3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했습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과 뒷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를 A, B라고 하자. 자, 이렇게 되면 A가 앞면 개수고 뒷면 개수인데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다. 이만큼 이동시킨대요. 그럼 원점에서 양의 방향을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게 그냥 좌표인 거죠. 좌표. 원점에서. 그 다음에 만약에 앞면 개수, 뒷면 개수가 뒷면이 더 크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시킨다라는 건데, 자, 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이 말이 이거 계산해보니까 사실은 A, B, B 아니야? 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무슨 소리냐면 이 말이네. 이거에 관계없이 있잖아.
좌표로 따지면 무조건 앞면에서 뒷면 뺀 거를 갖다가 좌표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면이 2번 나오고 뒷면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나왔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1 된다는 거고, 앞면이 1번 나오고 뒷면이 2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 이동시킨다. 그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해놓은 거야. 되겠어? 그러면 이건 종합적으로 뭔 말이냐면 앞면 횟수에서 뒷면 횟수를 뺀 놈, 이게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 이야기냐. 되죠? 자, 봐봐요. 요만큼을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게 요 말이니 결국. 되지? 결국은 이런 거야. 앞면하고 뒷면 나오면 앞면 횟수에서 뒷면 횟수 뺀 것만큼 움직이게 한다고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1만큼 움직인다. 그 이야기고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동전 던지는 3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P의 좌표가 2일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봐봐요. 동전을 3개를 던졌습니다. 자, 내가 전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 동전 하나를 5번 던지는 거 하고 5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 하고 뭐라고? 다시 동전 하나를 5번 던지는 거 하고 5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지는 거 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독립시행 확률이가, 그지? 이해가 가?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렇게 던질 때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동전 5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던진다 하더라도 각각의 동전이 그 옆에 동전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5개의 동전 다 서로 다른 동전으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동전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지는 걸 4번 했다. 그럼 그냥 동전 12개를 던진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되시겠어? 자,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봐봐요. 자,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고 서드가 있고 이게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이야기야. 봐봐. 여기서도 동전 3번 던지고 3번 던지고 3번 던지고 3번 던졌을 때 여기 동전 앞면 개수 A1 뒷면 개수 B1이라고 하고 여기도 앞면 개수 A2 B2 A3 B3 여기 A4 B4라고 하면,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얼마만큼 움직이게 한다고? A1-B1만큼 움직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앞면에서 뒷면 뺀 것만큼 움직이게 한대. 그럼 여기서는 A2 빼기 B2만큼 움직이게 한대. 다시. 그럼 여기서는 다시 자 A3 B3만큼 움직이게 한대. 그럼 여기서는 다시 A4 빼기 B4만큼 움직이게 한대. 그러면 최초 원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어디에 도달해 있는 거야? 이거 다 더한 거. 요거에서 이거 다 더한 거. 아, 여기 와 있는데, 여기. 근데 이거의 정체가 뭐냐면 이게 지금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졌다를 그냥 12개를 한꺼번에 던졌다라고 보면 그 12개 중에서 앞면 전체 개수죠. 요거는 뒷면 전체 개수. 이 말과 같은 거라고. 12개 중에서 앞면 전체 개수, 요거는 뒷면 전체 개수. 이걸 빼가지고 좌표가 2가 돼줘야 된다. 최초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 지금 12개를 던졌잖아요. 그러면 앞면 횟수와 뒷면 횟수 합치면 12가 돼야 된다. 근데 빼면 2가 된대. 그럼 당연히 이게 7이고 이게 5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결국은 동전을 12번 던질 때 앞면이 7개, 뒷면이 5개 나올 확률을 묻고 있었던 거예요. 동전 12개를 던질 때 앞면이 7개, 뒷면이 5개 나올 확률. 뭐죠? 12 콤비네이션 7에 2분의 1에 12제곱이죠. 이건 알죠? 왜 12제곱인지? 2분의 1에 7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5제곱 해봤자 그냥 2분의 1에 12제곱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단계. 이거는 당연히 뭐 12 콤비네이션 5를 계산할 거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답입니다. 계산해보면 512분의 99가 나옵니다. 자, 다시요.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여기 3개 던졌다를 그냥 12개를 한꺼번에 던졌다라고 보면 결국은 여기 있는 이놈이 12개 중에 앞면의 총개수, 여기 있는 이놈이 12개 중에 뒷면의 총개수인데 그걸 뺐을 때가 바로 좌표가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2가 되려면 결국은 앞면 개수가 뒷면 개수가 2개 많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7개, 5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가장 풀어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간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이것도 사실은 똑같은 이유야. 시험장에서 과연 이게 잘 떠오를 수 있느냐의 측면에서 그게 아닌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걸 모르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가보면 이런 겁니다. 그냥 한 번의 시행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봅니다. 한 번의 시행. 자, 이게 보니까 앞면, 뒷면인데 총 문제에서 지금 3번 동전을 3개 던진다 했으니까, 그지? 앞면, 뒷면 입장에서 0, 3개가 나올 수 있고 1, 2, 2, 1, 3, 0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확률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요거는 여러분 3시 3의 2분의 1의 3제곱일까? 요 확률은 8분의 1이 나오고 요거는 3시 1의 2분의 1의 3제곱 8분의 3 나오고 요것도 8분의 3 나오고 요것도 8분의 3 나오고. 자, 이때 그러면 좌표의 이동은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라니까. 요거는 마3 이동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서 이거 빼면 마1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요거에서 빼면 1 이동하는 거고 요거는 요거에서 빼면 3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한 번의 시행입니다. 한 번의 시행에서 이제 요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각각 요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4번 한답니다. 4번. 4번. 그러면 각각의 횟수당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요 4가지인데 자, 그러면 여기 퍼스트, 세컨드, 서드,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도대체 각각의 회차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숫자들을 어떻게 구성해줘야 이 숫자들을 다 더하면 마지막에 2가 되겠느냐 이 말하냐? 그럼 장난하라. 이것도 그냥 이 숫자들 중에서 제일 적당 너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보면 되지 뭐. 그리고 사실은 요런 상황이 요런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 이걸 기호를 어떻게 붙일까? A, B, C, D라는 상황이라고 할게 그냥. 자, 요 상황이 3이라는 숫자가 최대 몇 번 사용될 수 있는지로 다 더해서 4번 다 더해서 2가 돼야 돼. 2가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3이 3번 나와서는 안 되잖아. 3이 일단 2번이 딱 나왔다 치면 나머지 2번이 일단 얼마가 돼줘야 돼? 저게 이제 6이니까 나머지 2번이 마4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나머지 2번이 요거 한 번 나오면 되겠네. 자, 이렇게 3 2번 나오는 경우 끝났어요. 자, 이제 3 한 번 나오는 경우 가봅니다. 3 한 번. 3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라이 같은 놈이 너잖아. 너죠? 자, 3 한 번 나왔을 때 너가 그러면 최대 몇 번 나올 수 있냐? 2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가 한 번 나왔어. 그럼 이제 요동이는 쌤쌤이 됐어. 그럼 나머지 2개가 1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되지? 3 2번, 3 한 번 끝났어요. 이제 3이 안 나오는 경우 아니지. 자, 3 한 번, 3 한 번 아직 안 끝났네. 3 한 번 나오고 마3이 이제 안 나오는 경우 마3이 안 나오는 경우는 3 나왔으니까 3번 다 더해서 이제 마1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마1, 1 자, 마1 2번에 1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돼.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쓰자. 3 한 번 나오는 경우에요. 자, 3 2번 나오는 경우 2 만들 수 있는 거. 3 한 번 나오는 경우 가고 있습니다. 3 한 번 나오는 경우다 마3이 자, 한 번 쓸 때 이제 마3이 전혀 없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제 3 한 번 나오는 경우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3을 전혀 안 쓰면 이런 것들만 4번 해서 2가 되는. 자, 이거니까 이거는 뭐 1 3번 나오고 마1 한 번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저렇게 되는 확률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확률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확률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이제 3하고 마3은 전부 확률이 얼마였냐면 3하고 마3은 8분의 1. 요거 잘못 썼다. 8분의 1이죠. 미안. 3하고 마3은 전부 확률이 3하고 마3은 8분의 1이었어요. 그럼 요거는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의 세제곱 여기다 8분의 3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앞에 들어와야 될 경로의 가지수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써본 거야. 지금 보니까 3이라는 거는 B고 3이라는 건 D고 마3이라는 건 A고 마1이라는 건 B니까 결국은 요것들끼리가 어떤 순서로 등장하는지가 다 다른 것으로 취급되는 게 확률의 곱셈 범위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바로 요 앞에 와야 될 경로의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 자, 이거는 4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죠. 그 각각마다 확률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독립, 알죠? 그냥 쭉 곱하면 된다는 거. 근데 곱셈 정리는 이놈이 어떤 순서로 발생됐는지를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한다고요. 경로의 가지수를 전부 추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4팩 나누기 2팩 마다마다 다 다른 경로로 취급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4팩 나누기 2팩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것만 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해도가 높아지죠. 3과 마이너스 3 8분의 1이니까 이거는 8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8분의 3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앞에는 4팩 나누기 2팩 되겠죠. 4팩 나누기 2팩. 자, 지금 이제 여기 옆에는 확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이 하나니까 8분의 1이 하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빼기 1, 8분의 3이니까 8분의 3의 3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4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일자리만 4개가, 일자리만 3개, 마이너스 1자리 하나니까요. 전부 1과 마이너스 1은 8분의 3입니다. 8분의 3의 4제곱이 확률이 되고요. 이거는 나열하는 방법이 4팩 나누기 3팩이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4개를 더해 내리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라고 하잖아요. 자, 아까 그거를 만약에 모르면 이런 중노가다를 띄워야 됩니다. 중노가다를 띄워야 되지만 이렇게라도 풀러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라도.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을 갖다가 다 써봤는데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요 앞에 들어가는 경로의 가지수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 3, 마 3, 마 1은 3에 해당되는 걸 D, 그 다음에 마 3을 마 A, 마 1을 뭐 B라고 했을 때 여기는 요 경로 요거는 요런 놈들을 나열하는 방법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경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다르게 취급하는 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그래서 요거의 경로수가 4팩 나누기 2팩이 되는 거예요. 그 마다마다 확률은 전부 이렇게 돼버리고 독립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저걸 다 더해 내리면 된다니까 이거는 이제 봤으니까 지울게요. 답은 이거였는데 이걸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렇게라도 가야지. 전부 보면 8분의 1의 4제곱, 8분의 1의 4제곱, 8분의 1의 4제곱, 8분의 1의 4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차분해야 돼. 계산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는 8분의 1의 4제곱이 나가면 요 앞에 거 요거 계산은 일단 12거든. 24를 절반은 12에다가 3 곱한 게 딱 나오죠. 12 곱하기 3. 자, 요게 이제 여기는 요 놈이에요. 요거 계산하면 12고 여기 3이 있으니까 12 곱하기 3 묶어져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뭐니까요? 요것도 어차피 10인데 여기는 9가 있죠. 3의 제곱 9. 요거는 12 곱하기 9. 물론 이거는 12 곱하기 9는 두 개 더해서 12이 될 거지만 일단 다 쓰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4팩은 12에다가 27 곱하는 거죠. 12에다가 27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으로 얘는 그냥 4가 되잖아요. 4 곱하기 81 되죠. 3의 4제곱 81. 자, 이거는 4 곱하기 8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8분의 1의 4제곱에다가 12까지 다 묶어내면 말이야. 여기는 3 더하기 9 더하기 요거는 27이고 요거는 3이 나가서 12까지 나갔으니까 요거는 27이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18에다가 54가 되나요? 72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자 12 곱하기 이거는 보자 72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8, 9, 7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보자. 27이고, 42. 아, 이거 잘못 썼다. 미안. 아, 동충이 이게 3인데 9라고 봤네. 하여튼 이게 학생들한테 계산 실수하지 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54에다가 요거 두 개가 12죠, 10. 이렇게 되죠. 66이죠. 66. 자, 8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8분의 12 곱하기 66.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보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요거는 99. 분자가 99인 거 4번밖에 없으니까 4번이 답이겠는데 요걸 잘 보니까 하나, 둘, 셋. 자, 요거는 지금 2의 3제곱, 2의 3제곱이니까 여기서 6개에다가 2개, 1개니까 2의 9제곱이죠. 이렇게 1개, 2개, 3개에다가 6개에다가 2의 9제곱. 자, 512분의 99.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었습니다. 4번이죠. 자, 어찌됐건 요 문제는 핵심이 동전을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지고 3개 던진 걸 12개를 한꺼번에 던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다.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한 자세고, 이걸 눈치를 못 챘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한 단계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갖다가 판단을 해서 그거 이제 4번 거쳐서 나오는 숫자들의 합이 전체적으로 2가 되는 분류를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요때는 확률 자체는 독립식의 확률이니까 그냥 쭉 곱하면 되는데, 요 앞에 있는 요놈의 정체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로를 추적한 거예요. 경로가 다르면 다 다른 것으로 취급하는 게 곱셈정리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걸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를 다 곱해줘야 된다는 거. 그걸 차분하게 더하기로 연결하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자, 3번도 사실은 이걸 만약에 눈치를 못 채면 상당히 노가다가 돼 있다고 있죠. 근데 3번, 2번은 핵심이 뭐냐면 이게 학생들이 잘 눈치채기가 힘든 공부를 어지간히 열심히 하지 않고서는 잘 눈치채기가 힘든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 기출 문제 보는데, 자,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동전 2번 중에서 2번 다 앞면에 있는 횟수는 뭐 4분의 1이죠,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4분의 3이겠죠? 그치? 앞면 나오는 횟수가 2번이면 요거는 확률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고, 용돈은 1이면 그 외니까 4분의 3이죠. 자, 요러면 카드를 한 번 뒤집는다 라고 했고요. 요러면 카드를 그대로 둔다 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자, 처음에 A라는 문자가 보이도록 카드가 모여 있는데 뒷면은 B래요. 5번 반복하는 B가 보이도록. 자, 그러면 사실은 카드가 한 번 뒤집히고 2번 뒤집히면 원 위치 되잖아. 그러니까 뒷면이 되려면 일단 무조건 홀수번 뒤집혀야 되는 거야. 한 번이 뒤집히든 3번이 뒤집히든 5번이 뒤집히든. 자, 그래서 홀수번이니까 결국은 5번 중에서 얘가 한 번, 얘가 3번, 얘가 5번 이렇게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였을 뿐이야. 그래서 5번 중에서 한 번, 4분의 1이 발생하면 4분의 3이 4번 발생하면 되고, 5번 중에서 3번 너가 발생하면 너가 4분의 3이 2번 발생하면 되고, 5번 중에서 5번 몽땅 다 너가 발생을 해도 되고. 자, 이거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에서 보니까 분모는 4의 5제곱, 4의 5제곱을 묶어내면 되고요. 분자 한번 가보면 요거는 5고요, 요거는 81이죠. 요거는 10이고 요거는 9니까 90이 되고요. 요거는 그냥 1이니까요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는 보니까 58에 40. 자, 우리는 58에 405에다가 요거는 91. 자, 이렇게 해서 496이 되고 4의 5제곱분에 496. 자, 요거를 이제 약분을 해주면 되니까, 그지? 자, 일단 4를 하나 날리면 4의 4제곱. 자, 여기는 4이란 4 맞죠? 이렇게 되고 4로 한 번 더 약분 되네. 4의 3제곱 64고요. 이거는 보니까 4, 3은 12, 4이란 4 64분의 31.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 했냐면 64분의 31에다가 128을 곱하라 했으니까 자 답은 62가 됩니다. 여기다가 128 곱하라 했으니까 62가 정답이겠지. 자 이거는 뭐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차분하게 실수 안 하게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레벨 3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자 최선을 다해서 복습하시고 성적을 잘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